작가님 손 좀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GV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GV도 처음 왔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투르지만 은혜 작가님이 워낙에 프로시라서 은혜 작가님이 잘해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대 사회학과에 있고요. 그 사회학을 공부하는데 장애와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은혜 작가님 그리고 서동일 감독님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약간 제 소감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림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장애와 관련된 공부들을 계속 하다 보면 느린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느리게 이야기하고 느리게 표현하는 사람들 느리게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은희 씨와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느리게 은희 씨를 기다려주고 그러는 어떤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딸 가진 엄마이다 보니 이게 지금 중3이거든요, 저희 딸이. 근데 엄마이다 보니까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와 딸 이 안에는 정말 수많은 관계의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 딸 그리고 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와 딸 그리고 또 그 엄마와 아빠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같이 사는 그런 동생과 그리고 지로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생각을 했었던 거는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궁금했었던 거 먼저 은혜 씨에게 은혜 작가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서동일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픈 채팅으로 지금 저 오픈 채팅도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작가님 질문할게요. 네. 4,000장의 그림 이렇게 굉장히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사람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많이 그렸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 있어요? 손님 얼굴도 있고 또 어른들 얼굴 소중한 얼굴 행복한 얼굴들 그래요. 네, 행복한 얼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죠, 많이.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계절과 시간이 흘러가는 게 보여서 정말 좋았는데
춥기도 하고 덥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춥고 더워서 가기 싫은 적은 없었나요? 가기 싫은 거는 없어요. 전혀. 아, 항상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문요리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감독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려고 마이크를 드셨나요? 네. 제가 가기 싫었다고. 네, 인터뷰에 보면은 그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좀 가기 힘들고 안 가고 싶은 적도 있는데 은혜 작가님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상당히 열심히 갔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러면은 이렇게 땡땡이나 빠지려고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주 추울 때는 그쪽이 양평이 겨울에 상당히 춥지 않나요? 여름에도 많이 덥고. 춥죠. 예. 그냥 견뎠어요 정말. 예.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난로 하나 켜놓고 네. 예. 춥지 않고 춥지 않을 만큼. 그걸 좋아. 그래서 사실 저희는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게 영상으로 그 과정과 그 버틴 과정들, 견딘 과정들을 보지만 카메라 뒤에 서 계시는 아버님이자 감독님이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 어머님 그리고 은혜 씨 작가님도 얼마나 이게 춥고 더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려운 적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친절했어요. 그렇죠. 제가 사회학자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면, 암울한 면 이런 거를 찾고 싶은데 너무 긍정적이신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힘든 일은 없었어요? 사람들이랑 싸우고? 아, 싸우는 거는 없고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네. 아버님이자 감독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요? 네. 싸우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갈등이 없으면 사회가 아닌데요. 싸우는 건 없었고 네. 가끔 이제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제 엄마가 좀 속상했죠. 네. 긴장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죄송합니다. 사회학자의 본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갈등을 하나 더 여쭤보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그 갈등의 전선이 어머니와 딸의 그런 계속 긴장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집에서 이제 딸과 계속 싸우면서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림을 많이 고쳐 주었잖아요. 그리고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 어땠어요? 갱년기이라 어쩔 수 없어요. 갱년기가 몇 년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즘 말로는 갱년기의 엄마와 사춘기의 딸이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은혜 씨는 사춘기는 아니니까 갱년기 엄마를 참아주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했던 그 은혜 씨한테 엄마가 그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했잖아요. 도움된 것도 있죠. 엄마의 잔소리가? 글쎄, 잔소리 도움된 거 그래도 하나라도 생각해 보면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네, 있어야 돼요. 엄마는 엄마니까 됐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은희 씨도 그림 그리는 총각이 될 친구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이칸이야. 응, 이칸이. 그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말로 하니까 그러면은 잔소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 좋은 말은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서동일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촬영을 하시는 감독님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저는 왔다 갔다 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아버지가 이렇게 개입을 하시거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런데 촬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찍어야 되는데 하는 예술가의 어떤 본능과 아버지로서 이 경우에는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저희는 돈계산하는 장면을 너무 즐겁게 봤지만 사실은 거기에 뭔가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긴장감이 생길 수 있는, 자칫하면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촬영 감독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충돌하신 적은 없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제 오늘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제 우리 은혜 씨랑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은혜 씨 엄마가 열심히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니까 뭐 특별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걱정할 바는 없는데, 자꾸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 씨 엄마가 저한테 뭔가 일거리를 시키면 이제 촬영을 그 사이에 뭔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럴 때 그런 경우 뭐 가끔씩 있을 수 있고, 이제 은혜 씨 엄마가 이제 열심히 보조를 하니까 그 은혜 씨가 그거를 좀 이렇게 그냥 공주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이제 엄마가 없을 때 어떻게 하나를 지켜봤더니 아슬아슬하면서 다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혼자서 스스로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찍으면서도 좀 놀랐어요. 이거를 막 스스로 하려고 하네. 그런. 그래서 어쨌든 은혜 씨는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 그 추운 그 강바람을 맞으면서도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림을 여기서 그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그려냈던 것 같아요. 네, 은희 씨가 하는 이야기 보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 있는 친구, 그 동생한테도 열심히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그쵸.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한테 또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엄마가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사고를 칠 거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뭔가 그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더 괴로우니까 뭔가 다 돌봐주고, 뭔가 약간 나무를 키우며 가지치기를 해서 위험이라는 걸 다 없애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알아서 한다라는 거를 믿기가 어렵죠. 근데 특히 이제 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 더 많이 엄마의 역할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은희 씨가 갖고 있는 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 자체는 오히려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저도 저희 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딸은 어떻다라고 얘기해주면 깜짝깜짝 놀랄 때 저희 딸이 그래요? 이러고서는 할 때가 있거든요.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그 다른 구성원들의 얼굴을 알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일종의 어떤 전문적 직업적인 방식으로 훈련받은 방식으로서 딸이지만 돌봄의 감정을 갖고 보시지만 또 찍으면서 발견하게 된 어떤 다른 모습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 모습이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믿지 못, 그럴 리가 없어, 걔는 그거 못해 라고 어떤 그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이나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은혜 씨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 부모는 상상을 못했어요. 꿈도 꿀 수조차 없었어요. 그 이전에 은혜 씨는 정말 그 20대 중반의 그 다 큰 여자가 그 방구석에서 문을 닫고 혼자서 이제 뜨개질을 뜨개질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그 불편한 시선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 외모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상상의 친구들을 막 불러내가지고 막 싸움도 걸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울고 불고 그래요. 새벽까지. 우리 밤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뭐 지쳐 있는 상황에서 새벽같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뭐 암담 그 자체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덩달아 우울감에 쌓여가 우울해져가지고 뭐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해소할 수 없는, 그러다가 막 그냥 뭐 우리도 이제 막 감정이 복받치면 막 서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은혜 씨가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진짜 없었어요. 예.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그림 하나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확장해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의젓한 은혜 씨가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찍으면서 그러한 변화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또 저의 또 그 작업의 그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늘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정말 장애인으로 본 거예요. 우리 부모들조차도. 예, 그냥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바꿔야 된다,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이 비장애인과 가까워진 생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은혜 씨가 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뭐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바꿔서 비장애인의 삶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였죠. 그게 잘 안 되니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그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소통하고자 이제 나온 거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저는 중요하게 봤고, 그것을 계속 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클로즈업으로 찍었던 이유는, 그것이 은혜 씨가 지금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도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그 그리는 행위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의지를 좀 그냥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찍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그런 이제 은혜 씨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 이 위트, 뭐 그 어떤 자신감, 그런 이제 매력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잘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내 옆에 있었네, 내가 내 곁에 두고 있었네. 이 캐릭터를 잘 살리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작업을 했던 거죠. 네, 저 그 다큐를 보고 있으면 오늘도 같이 관객분들하고 참 많이 웃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은혜 씨가 보여주는 그런 행복함, 그리고 저는 참 좋았던 장면이 작업에 정말 몰두했을 때 나오는 그런 몰입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걸 한 걸 가지고 뭐가 돼야지, 뭐 유명해져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미술 작품, 그런 그림 그리는 작업 자체에 몰두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표정이 정말 너무 귀하고, 이거는 진짜 감독님이 그렇게 삶을 공유하면서 찍으시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 씨, 행복해요? 네. 많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눠주셔서. 그 감독님한테 그래도 영상 구성과 관련해서도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영상은 사실 지금 한 몇 시간 찍으신 거죠? 촬영은? 찍으신 그래서 한 400시간, 400시간 400, 500시간 정도 되지 정도를 않을까. 찍으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분량을 편집해서 본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 영상 작업이라는 게 편집이라는 과정이 정말 엄청난 작업인데 이렇게 몇 번씩 계속 바꾸셨을 것 같아요. 콘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처음에 구상했던 방식과 지금 구상하는 방식에서, 왜냐하면은 저도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네? 진짜 중요한 게 이거네? 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발견 때문에 구성 자체를 바꾸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촬영은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수월했죠. 이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갈등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서의 어떤 그 전개되고 이제 해결되는 과정들을 찍었기, 좀 몇 년씩 찍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런 작품들은 편집하기는 좀 수월해요. 그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뭐가 이렇게 좀 전개가 되다가 좀 이렇게 좀 뭐 치달았다가 또 결론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흐름을 쫓아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번 작품은 찍는 거는 편했어요. 어디 뭐 이렇게 이동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은혜 씨가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찍으면 되는 거였고, 또 뭐 나름 또 풍광도 있고 해서 좀 뭐 약간의 좀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찍긴 찍었는데, 막상 또 편집을 하려니까 이게 뭐 사건도 없고 전개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갈등도 없고 뭐 결론도 없고 그냥 그냥 반복되는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도대체 지루하지 않게 싸움도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고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이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은혜 씨에다가 좀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은혜 씨 엄마가 그 부모 단체, 부모 운동을 하는 이제 단체, 그 경기 장애인 부모였는데 이제 양평지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뭐 이렇게 정책 요구도 하고 뭐 안 되면 뭐 삭발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집어넣고 해서 뭐 어떤 이렇게 사회적 뭐 어떤 갈등과 이제 은혜 씨의 삶 뭐 이런 것도 좀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은혜 씨를 보여주자. 은혜 씨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매력적인 발달 장애인 캐릭터를 한번 좀 제대로 보여주자 해서 이제 그냥 정말 은혜 씨를 중심에 놓고 곳곳에 이제 그 은혜 씨의 어떤 그 매력들을 어떤 긍정의 에너지들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이제 그 장애를 이야기하는 또 장애인이 등장하는 다큐나 이제 그 영화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지만 그 대부분이 그들이 처한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받고 있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뭐 편견,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뭐 어떤 마음의 상처들, 소외 이런 것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이 등장하면 항상 엄마가 곁에서 그냥 챙겨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안달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뭐 이런 서로 이렇게 막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약간 좀 그 수동적인 존재로 좀 다뤄져 와서 좀 그쪽 그 톤과는 좀 다른 은혜 씨가 좀 중심이 되고 은혜 씨의 어떤 표현들을 좀 생생하게 좀 주체적으로 좀 보여줘서 그 자체로서 그냥 매력 있는 존재를 관객분들과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네, 그 의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장애 연구를 이제 계속 해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차별과 배제의 어떤 사회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장애인분들 뵈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에 대한 엄청난 의지와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삶을 분투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약자로서 보면서 보호하고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힘, 에너지, 그런 어떤 생명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장애인으로서 볼 게 아니라 정은혜 작가, 개인, 구체적인 어떤 개인의 얼굴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감독님과 은혜 씨가 너무 그것을 훌륭하게 보여준 작품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픈 채팅에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진짜 그 오픈 채팅 저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약간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올라온 글들 좀 읽어드릴게요. 은혜 배우님 오늘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네. 항상 예뻐요. 네. 아름다워요. 그거는 엄마 닮아서 엄마 닮아서 예쁘다. 네.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원피스도 아주 예쁘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거요? 네, 네. 한지민 씨가 네. 옷을 줬어요. 아, 선물로 주었어요. 오늘 이제 은혜 씨 작업실에 오셨어요. 네. 그 동료 작가들이 이제 12명이 근무하는 그 직장인데 특별히 또 오셔가지고 그 동료 작가들하고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한 40여 분 점심도 쏘시고 선물도 준비해서 선물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은혜 씨 또 드레스 한 4-5벌 또 준비해주고 가셨어요. 그 작업실 이야기는 이따가 또 좀 차차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은혜 씨 작가님 남자친구 있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아니야. 그럼 지로는 뭐예요? 지로는? 어디서 보니까 지로가 은혜 작가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그러던데. 키운 개예요. 키우는 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은혜 작가님 대화 보니까 어떤 분이 저와 우리 딸의 대화가 똑같네요. 완전 공감합니다. 라고. 엄마와 딸의 관계는 그 애증이 사랑과 그런 미움이 있는? 그렇죠? 사랑만 있어요? 글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은혜 작가님이 그림, 연기에 이어서 댄스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댄스? 네. 댄스 얘기도 좀 해보실래요? 네. 그냥 저는 기분 좋을 때 하기도 하고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내키는 대로. 네. 네. 연기는 우리 주제 플러스 할 때 선배님들이랑 같이 연기를 했죠. 네. 그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시기를 혹시 다음에는 어떤 연기를 해보고 싶냐고 질문을 했네요. 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 글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김미경 서촌 작가님이랑 같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 표정부터 바뀌고 계신 것 같아요. 김미경 서촌 작가님 이야기하니까. 네. 언제가 가장 서촌 작가님이랑 있을 때 행복했어요? 2016년부터 같이 그림 그리기 시기에 같이 그렸고 또 강릉 바닷가에서 같이 춤도 추기도 하고 아까 장면에 나왔었던 고성 바닷가에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은혜 작가님이 커피 마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커피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좋아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네. 하루만. 은혜 작가님은 단호박인 것 같아요. 단호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 작가님 본인이 인기가 있다는 거, 그놈의 인기 실감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요즘에 길에서 사람들도 많이 알아봐요. 어제도 알아보고 네. 식당이나 아니면 선거할 때도 알아보시고 저거 우리 주제 플러스다. 우리 집에 이렇게 플러스다. 알아보시고 아, 이 영이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알아보세요. 네. 사인도 해달라고 하면서 저와 같이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또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사인 연습도 많이. 근데 뭐 작가님이니까 사인이야 멋지겠죠. 사인. 그쵸?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주신 질문 중에 여태까지 그림을 참 많이 그리셨는데 그 중에 소중한 얼굴이 있었다고 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중한 얼굴? 소중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아니면 예쁜 얼굴? 왜냐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엄마가 예쁘네 그러면 안 예쁜 엄마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멋진 얼굴, 멋진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 귀여운 얼굴, 또 멋진 얼굴들 많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동생이 아까
영화에서 보니까 동생이 주차 관리 요원도 하시고 자, 온 가족이 다 나왔는데 동생이 작가님 말 잘 들어요? 남동생? 착하죠. 착해요? 네. 아, 드문데요 이런 경우도. 아, 그때는 제 동생이 네. 통통해졌어요. 라면에 치킨에 네. 좋아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 자전거 운동 많이 했어요? 앉아서 하는 자전거 운동? 이렇게 하는 거. 제가요? 아까 동생이 그래서 살 뺐어요? 동생이? 아니 라면 치킨 끊고 라면 치킨을 운동 소용 없죠. 네. 네 그리고 운동하죠. 이제 운동해요? 서서히 네. 지금도 날씬해요. 지금도 네. 날씬해졌어요. 멋있고 네. 고이예요. 고이. 고이? 아 18살.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물론 이제 연기는 타고난 재능이니까 다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을 텐데 근데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 있어요. 그 자신감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타고난 거? 네, 맞죠. 자, 모든 게 다 타고나면은 저 엄마가 할 일이 없는데 어떡하죠? 네. 네. 그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부모 입장에서 사실 자식을 기다려준다는 게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거든요. 저도 잘 아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라야 될 때 도구로 이제 칼이 필요하듯이 또 은혜 씨가 또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데 이게 언어적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자기는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대화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소통을 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안 들었으면 그렇게 기다려줬을까? 내가 은혜 씨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봐 줬을까? 이렇게 들여다봐 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카메라라는 도구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은혜 씨의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들을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가 좀 중간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뭔가를 투영하는 그런 도구들이 각자한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그냥 비단 장애가 있는 자제분들과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비장애 어린이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너무 언어적인 소통으로 빨리빨리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결정을 내려보고 싶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세계는 정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은희 씨가 그려내는 선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구도 딱 잡아서 정확하게 어떤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려가는 게 아니지만 한 선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다른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어떤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로 그냥 빨리 너무 설명해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들을 상당히 많이 지워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한테는 카메라가 도구가 돼서 거리감을 확보했지만,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양육의 지침으로서 보고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근데 뭔가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거리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거리감, 그러니까 그게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개별적인 고유한 존재로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다 카메라 감독이 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 주신 분께서 그 말씀하신 게 음악이 너무 좋다고, 감독님 음악이 너무 좋으시다고, 음악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왜냐하면은 은혜 씨,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언어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장치를 활용하셨다. 음악 선택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음악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이제 그 음악 감독이 계시죠. 베르다 마로라고, 외국인은 아니고요. 본명은 이제 김순미 씨인데. 뭐 저랑 이제 이전 작품들을 쭉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같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겼었던 것이고요. 근데 처음에 좀 너무 이렇게 좀 착한 음악들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착하지 않은 음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제 몇 번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혼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착하지 않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민에 이제 그 산물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밤을 새워서 잠도 못 이루실 만큼 그렇게 이제 저의 요구를 이렇게 제 요구대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착한 음악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얼마나 더 착했을지. 네. 그리고 또 문호리 리버마켓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질문 주시기는 은혜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기 전과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린 이후에 본인이 변화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물놀이 할 때랑 매일 성의 리버마켓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니 은혜 씨 자기 성질이 바뀌었냐고. 그 문호리 리버마켓에 가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많이 그려서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이? 은혜 네. 씨가? 네. 한동안 천천히 그러다가 빨라졌어요. 빨라지고 실력이 늘었어요? 네. 실력이 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계속 그림이 늘어지고 빨라지고 더 늘었죠. 그럼 가격도 올랐겠네요? 그럼요. 그쵸?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처음에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글쎄, 처음에 5,0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4장 정도 그리면 2만 원 벌잖아요. 우리 셋이 나가 있으면 밥값만 해도 3만 원이니까.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하여튼 몇 배로? 지금은 이제 5만 원을 불러도 손님들이 주문을 못해서 난리세요. 네.
많아졌어요? 친구 있죠. 친구 지금 많아요? 엄마 친구가 많아요? 은희 씨 아니, 친구가 많아요? 저 은희 씨 친구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30살 동갑자리 여자친구 하나 있고 엄지민 아나운서도 제 동갑이고 드라마에서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아 지금 말하는 친구는 같은 나이를 아마 같은 지금 나이.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은희 씨 옷 너무 잘 입는다고. 그러니까 이 원피스 말고도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옷이 예쁘다고 패션 스타라고 그러는데 옷을 본인이 다 골라 입었어요. 그랬죠. 옷은 주로 어디서 샀냐고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상관 아니에요. 산 건 아니에요. 그때 그 한복 입은 것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는 걔랑 한복이에요. 한복이에요. 그 한복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꿀잼 전시할 때 입고 했어요. 네. 그 이제 여러 질문들 주셨는데 이 얘기를 다 저희가 하기는 저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작업실 그리고 은혜 씨의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좀 여쭤보면서 자리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너는 총각이 될 거야. 뭐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려서 은희 씨는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은희 씨가 어렸을 때 글쎄 엄마가 될 거라고. 알아요. 엄마.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작가지만 뭐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은희 씨도 이제 저는 엄마처럼 나이가 들어서 오래 계속 그릴 거예요. 엄마와의 갈등을 기대하고 질문을 해봐도 모든 게 너무 훈훈하게 끝나서 네. 그리고 앞으로 전시회 계획도 많이 여쭤봐 주셨거든요. 전시회가 8월에 있을 거죠?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인사동에서 할 예정이고요. 포옹 전시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포옹하는 그런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전시되는 그림은 다 포옹에 관련된 그림들이에요. 네. 어떻게 포옹하는 누구랑 포옹하는 그림이 있는지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 오랜만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아주 오래전 아는 사람들, 포옹이죠. 그러니까 은혜 씨는 이제 4,000명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게 다 만나서 그린 거예요. 만난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의 표정들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포옹한 사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 씨는 이렇게 키가 좀 약간 작으니까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품에 이렇게 꼭 안기는 형태의 포옹 장면들이 많이 있길래 이제 그런 그림들 위주로 요번에 이제 포옹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시회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서 감독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은혜 씨가 드라마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다큐는 사실 드라마 이전부터도 있었고, 은혜 씨의 그 그림을 그리는 삶은 2016년 모노리 리버마켓에서 그때부터 계속 시작이 되었었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은희 씨 작가, 은희 씨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시 나왔던 잠실 창작 예술 스튜디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는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대중적인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예술 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대중적으로는. 그런데 드라마라는 계기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대중적인 관심은 참 좋은 면도 많지만 굉장히 변덕스럽고 짧게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은 버티어 오시는 거거든요, 삶을. 그리고 계속 은혜 씨가 어머니처럼 곱게 나이 들어서 계속 그림 그려야 되고 작업해야 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뭐 언젠가는 저희 사실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부모님이 설사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은혜 씨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관심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아름답고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줘서 언론에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 은혜 씨의 인기는 안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 씨의 인기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방식, 조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서 감독님과 그 장차현실 선생님께서 부모연대 활동과 예술을 일종의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 노동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그리고 후속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뭔가 이제 예술적 재능을 드러낼 때 좀 흥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을 하루빨리 키워가지고 예술 시장에 진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 작품의 퀄리티, 작품성을 하루빨리 높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욕심이 생기면서 어떤 그 시장에 이제 진입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안달 이런 걸 이제 갖게 되는데, 근데 비장애 예술가들도 그 잘 나가는 비장애 예술가도 그 예술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그 시장에 우리 장애 예술가들이 들어가봐야 얼마나 거기서 뭐 생존할 수 있을까. 이미 뭐 그 벽은 너무 높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저희는 이제 그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들이 뭔가 그 비언어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표현, 소통의 다른 감각이라고 저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게 저희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 존재,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마치 그냥 따로 그냥 개별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시되고 방치되고, 그래서 혼자만의 그냥 세계에서 그냥 이렇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혜 씨가 그 동료 작가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12명의 동료 작가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만나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분들한테 월급이 주어져요. 그림을 그리는 일이 노동으로 인정을 저희가 해달라고 막 요구해가지고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저시급이 적용이 돼요. 그 최저시급 적용 예외 대상이 있어요.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 포함해서. 그래서 기업주들이 이분들을 한 달 내내 막 죽어라 막 이렇게 일 시키고 뭐 5만 원, 10만 원 줘도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예술 활동이 이들이 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다. 왜 이렇게 잘하지? 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비로소 사회적 존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것이 좀 그 노동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이분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이 바로 이제 뭐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공공의 어떤 관점에서 좀 공적인 재원이 투자돼서 이런 일자리가 좀 많이 확대됐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노동 현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은혜 씨를 포함한 그 동료 작가들의 그 이제 예술로 노동하는 그 직장 현장, 직장 생활을 왜 이렇게 멋있어? 직장 생활을 이제 좀 그것도 좀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은혜 씨만큼 굉장히 개성들이 강해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시트콤 형식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내년 완성 목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과 이탈리아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예술을 일로, 노동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을 가봤었는데요. 이분들이 한 작업장에서 30년, 40년씩 살아가시면서 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배웠던 분 중에 하나는 따님이 다운증후군이어서 의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술로 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30년 이상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딸은 장애인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아티스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일본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씨가 정말 오래오래 곱게 늙으면서 왜 이렇게 멋있어요? 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은혜 씨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어서 많은 사람들 웃어서 제 영화에 많이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같이 이야기 나누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그 관심과 감동 잊지 마시고 오랫동안 간직해주시고 우리 늙어가는 은혜 씨를 계속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퇴장하실 때는 은혜 작가님 옆으로 랜덤으로 한 명씩 등장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가시고요. 은혜 작가님이랑 사진 촬영은 상영관 퇴장 후 로비에서 줄 서주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